자, 우리가 명절 전에 지금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가고 있는 불교 입문 이사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 책을 만드는 작업 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책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들어가는 글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교재 19쪽에 있는 동의어보다 동질성 위에 차별성이라는 주제,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정의를 벗어나지 않음, 요 두 가지 주제를 살펴보았어요. 계속 좀 더 보완이 되고 있는데 일단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보면 23쪽에 한역의 오류, 탐진치와 망진치가 있고, 그 다음 넘어가면 5번 한역의 영향에서 유위와 무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4번, 5번을 그냥 한역의 문제라고 제목을 바꿔서 합쳤어요. 합치면서 이제 몇 가지 주제를 좀 더 보충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린 거, 오늘 4페이지짜리 교재를 드렸는데요. 요게 이제 4번, 5번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그냥 합쳤는데 왜 5번이 됐지? 4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앞에 뭐가 더 있던가? 하여간 그래서 한역의 문제라고 하나로 합쳤는데, 오늘은 요 주제를 같이 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역의 문제라는 거는 이제 기본이 뭐냐 하면, 원래 부처님 말씀은 인도말 빨리어로 설해졌거든요. 그런데 이 인도말 빨리가 중국을 거쳐서 중국말로, 그러니까 한역이 되었고, 그 한역된 것을 가지고 사실은 이제 최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니까야라고 하는 원전을 만나게 되었지, 몇십 년 이전까지만 해도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신 바 빨리로 직접 만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쪽으로 유학을 가는 소수의 인원 빼놓고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 가르침을 한문 경전을 통해서 익히게 된다고요. 그런데 한번 번역이 되어 있는 한역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한문으로 번역이 정확하게 되었다 해도 한번 거쳐오는 번역은 정확하게 접근이 어렵죠. 그런데 보면 몇 가지 주제에서는 한역의 문제가 발견되는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지적하고 가야 하는 몇 가지 주제들, 대표적인 주제들을 좀 찾아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한역의 문제 1번, 탐진치와 망진치. 탐으로 한역된 빨리 단어는 두 개가 있는데 라가와 로바입니다. 그런데 라가와 로바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를 중국에서 탐이라는 같은 단어로 번역한 것인데, 이때부터 탐은 원전으로 환원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역에서는 라가는 엑사이트먼트 패션 등으로, 로바는 코버셔네스 그리드 등으로 구분하여 번역하고 있습니다. 라가는 즐거운 느낌에 대해 좋은 것이라는 왜곡된 알미인데, 식과 함께 심을 구성하는 요소이고, 로바는 구성 요소인 라가의 영향으로 즐거운 느낌을 바라는 심의 성질입니다. 라가와 로바를 모두 탐으로 번역한 것은 이 둘의 차이를 보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근본경전연구회는
그 차이를 고려하여 라가는 탐으로 번역어를 유지하고 로바는 망, 바람이라는 새로운 번역어를 부여하였습니다. 특히 업과 관련해서 그 뿌리 또는 원인 조건을 서술할 때는 탐이 아니라 망이 전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이 둘의 구분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자, 요 얘기를 이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원어로 보면 라가라는 단어하고 로바라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에서 번역을 하면서 이 두 개를 다 탐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우리가 사실 공부를 하다 보면 때로 요렇게 번역한 단어가 원어가 어떤 거지? 라고 번역어의 원어를 확인해가지고 경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럴 때에 이제 탐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타났을 때 이 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평석고부님 이거 구분될 수 있나? 구분 안 되죠. 탐이라고 하면. 그치.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런 한역의 결과로 탐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가 나왔을 때 이게 원어가 무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사실은 탐이나 망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경숙법부님 그 삼독이란 말씀 알죠? 삼독 하면 탐진치 삼독 이러잖아. 탐진치 삼독이 뭐지? 탐진치 삼독. 삼독하면 탐진치라고. 탐은 뭐고 진은 뭐고 치는 거야. 어리석음이고 탐하고. 그래, 탐하고. 근데 탐하고 아무래도 보통 말하기는 욕심내고 화내고 그리고 어리석은 이렇게 보통 이해하고 있잖아. 네. 아마도 이게 라가와 로바가 그 의미가 그러니까 번역이 그러니까 번역을 다르게 했다라면 어쩌면 요렇게 탐진치 삼독을 이해하지 않게 됐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욕심낸다, 성낸다, 어리석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보면 십악업, 십선업 말할 때 의업에 속한 세 가지 간탐, 진해, 사견 이래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 간탐이라는 말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욕심낸다, 욕심내는 구체적 행위라고, 성낸다, 화낸다 하는 거 간탐, 진해라고 하는 게 그거라고. 사실은 경에서는 아비차 위사발로바라고 해서 망이 돌출된 간탐 요런 그러니까 요 아비자가 간탐이거든. 근데 간탐이라는 게 뭐냐 하면 로바를 우리가 망이라고 번역을 해. 망인데 위사마 고르지 않은 거요. 고르지 않으니까 망이 돌출되어 올라온. 우리가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 아비차 위사마 로바 망이 돌출된 간탐 해서 말하자면 욕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망이라는 것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간탐이 욕심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탐진치를 말하면서 욕심 이래야 하는데 사실은 내가 지금 설명을 좀 하겠지만 탐이라는 것은 망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거라고. 망보다도 더 밑에 있는 거거든. 저 밑에서 작용하는 어떤 성질을 가지는 것 요거를
직접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탐진치 밑에 있는 거를 여기 와가지고 사유의 자리에서 간탐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탐을 말하고 있다고.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일이죠. 탐진치 삼독을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거 맞지 않아. 자, 요 얘기를 일단 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면 내입처가 외입처를 인식해서 식이 생겨요. 그러면 3, 4와 합촉해서 함께 생기는 수를 식이 수를 상위 공동주관으로 참여해서 2차 인식을 하면 무명, 그 위에 탐과 진. 그러면 식이 탐으로 커져가지고 심이 된다. 이제 뭐 요런 이야기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볼게요. 안입이 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겨났어. 그러면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면 요 세 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 거를 만나는 걸 촉이라 하고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이라는 것이 왜 식이냐 하면 분별해서 안다고 해서 식이다 라고 하는데 무엇을 분별해서 아느냐 하면 함께 생겨난 수를 분별해서 아는 거야. 요 과정이 2차 인식이에요. 요 과정을 직접 지시하는 게 상카라는 단어가 있죠. 헤아림. 이때 공동주관으로 상이 참여를 한다고요. 상이 참여를 하는데 이제 이 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 아소카 부부님, 이 상은 어떤 게 있죠? 무상공무와 그리고 상나가 사실은 이제 말하자면 그 전도된 거, 전도된 상이 있고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죠. 요렇게 할 때 전도된 상이라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 상나가 그렇죠. 상, 락, 아. 정숙 부분이 우리 항상하다, 즐겁다, 아뜸하니요. 요런 상나가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상나가 다음에 정이라는 게 있다고. 뭐 깨끗하다, 좋다, 뭐 이런 거죠. 상락아라고 하면 원래 전도되지 않은 것은 어떤 게 있냐 하면 무상고, 무아, 부정 이래가지고 무상고, 무아, 부정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전도되지 않은 경향. 말하자면 해탈된 삶 아라하니 삶을 보는 시각이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 부정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해탈된 경향이라고. 해탈된 삶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탈된 삶이라는 것은 중생이라는 존재가 아닌 거야. 존재에서 벗어난 이제 이런 상태로 전도되지 않은 상이 있는데 여기서 전도된 거는 상락아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무상고 무아에 반대되는 상락아라는 전도가 되면 요거는 중생이라는 존재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전도된 상은 상락아의 상과 정의 상이 있는데 상락아라는 이 세 가지 전도된 상이 있다라는 거는 내가 해탈된 아라흔이요 요래되지 못하고 중생이요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었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나가 때문에 존재가 되어버렸어. 그러면 이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가 있어? 욕색, 무색. 그죠? 존재라고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상락아의 상이 있다 할 때 정상이 있는데 이 정상은 다시 나뉘어가지고 욕계 중생 수준의 상은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거는 깨끗하다, 좋다 이런 건데 요거랑 반대되는 개념은 싫어하는 개념으로 이제 저항의 상이라는 게 있죠. 이게 칠판을 좀 좁게 쓰려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한데,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중생의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전도되지 않은 상은 좀 덮어두고 전도된 상에 의한 중생들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것을 볼 때, 자, 기본적으로 식이 수를 인식하는데 상이 전도된 상태로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한다고요. 자, 수라는 건 어떤 게 있냐 하면 기본적으로 락과 고, 불고불락도 있지만 그건 높은 경지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고, 자, 락과 고, 즐거운 느낌과 괴로운 느낌이 있는데 먼저 즐거운 느낌을 식이 인식하는 거야. 그때에 상이 참여를 하는데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게 두 단계로 진행이 되죠. 왜냐하면 상 자체가 전도된 상이라는 게 상나가에 의해서 존재화되는 이런 상이 있고, 정이라고 해서 존재 위에서 욕상, 색상, 무색상, 욕계 수준이냐 색계 수준이냐 무색계 수준이냐는 존재의 현상적 차별을 말하는 거죠. 존재화가 되고 나면 존재화된 나는 어느 수준일까? 이런 개념이야. 그러다 보니까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할 때 1번 상락아로 참여를 해요. 상락아로 참여를 하면 즐거운 느낌을 식이 상락아의 상이 참여해서 인식을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상락아, 대표적으로 상이라는 개념에서 보면 되겠죠. 상이라고 하는 것이 상이 참여한다는 것은 이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즐거운 느낌 이거는 즐거운 느낌이라는 이거는 항상 한 거요. 요렇게 공동주관에 의해서 잘못 알게 되죠.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한 거요 라고 느낌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무명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니 무명이라는 게 12연기의 출발이죠. 12연기의 출발 자리를 구성하는 무명이라는 곳에 사실은 의미가 식이 수를 인식할 때의 공동주관인 상이 전도된 거꾸로 매달린 상태로 참여를 하는데, 그 거꾸로 매달린 상태 1번이 항상하다, 상락아 이런 항상하다라는 요런 상태로 참여를 해가지고는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한 거요 라고 잘못하는, 그렇게 잘못 알게 된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로 정상, 욕상이든 색상이든 무색상이든 두 번째로 정상이 참여를 하는데, 이 정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참여를 하냐 하면 좋은 거, 일단 좋은 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상락아의 상이 공동주관으로 와서 항상하다라고 왜곡된 무명이 생겨났어. 그러면 그 무명 위에서 2단계로
정상이 참여를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아, 즐거운 느낌이라는 거는 항상 한 거야.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면 평소법은이 만약에 어떤 즐거운 행복하다라는 이게 항상에 지속된다. 요래 가면 그 즐거운 느낌은 좋은 거. 그 상태는 유지되면 좋겠는 좋은 거.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다라고 하는데 그거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 그죠? 그래서 정상이 참여를 하면 이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해서 좋은 것이다. 즐거운 느낌은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라고 즐거운 느낌에 대해서 왜곡해서 알게 되는데 그걸 탐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왜 왜곡이 되냐 하면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이 느낌이라는 것은 내이처, 외이처에서 생겨난 식과 삼사화합에서 촉에서 생겨나는 조건 지어진 거란 말이야. 조건이 달라지면 따라서 달라져야 하는 무상한 거란 말이야. 근데 무상한 거를 항상 하다라고 잘못 보니까 그게 무명이야. 그리고 그 위에서 잘못 본 위에서 정상이 또 참여를 하니까 아, 즐거운 느낌이 항상 하네. 요건 좋은 거요.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즐거운 느낌. 요렇게 왜곡되는 거. 그걸 탐이라고 한다고. 그런가 하면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작용하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도 상나가가 작용을 해서 아, 괴로운 느낌은 항상 한 거예요. 이렇게 잘못 알면 무명이야. 근데 괴로운 느낌이 항상 하다 하면 이건 좋아요, 싫어요? 싫은 거지 뭐. 밀쳐내야 되지 뭐. 그죠? 그래서 괴로운 느낌이라는 것은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거, 나쁜 거, 밀쳐내야 하는 거. 요렇게 잘못 왜곡해서 아는 게 생기겠죠. 사실은 괴로운 느낌도 이렇게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기 때문에 무상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무상한 거를 항상 하다고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 항상한 괴로운 느낌은 싫은 거. 요렇게 잘못하는 거를 진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탐과 진이 생겨나고 요런 상태에서 식이 수를 인식하면서 무명과 탐, 진, 무명과 탐이든 무명과 진이든 요렇게 식이 커지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식도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거야. 외입처의 분별 알미야, 식도. 말하자면 몸통이. 그런데 무명이라는 것도 보면 즐겁고 괴로운 느낌에 대해서 상나가라고 왜곡해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해탈된 삶이 아니라 중생 존재화시키는. 그래서 무명은 말하자면 존재를 만드는 존재 알미야. 그리고 탐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중생이라는 존재가 되어버리고는 거기에서 좋다 싫다라고 하는, 좋다 싫다라는 가치가 부여되는 거야. 요거를 가치암, 요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식도 분별된 알미고, 무명도 존재성으로의 알미고, 탐도 가치성으로의 알미라고. 그래서 식이라는 알미, 무명과 탐이라는 두 가지 알무로 더 커져가지고 더 커진 상태에서 알미 완성이 된다고. 그러면 완성되는 알무는 그냥 분별 알미다, 존재 알미다, 가치 알미다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암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렇잖아. 분별 알미라고 하는데 그게 인식하는 작용성을 가지니까 식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완성되는 암도 이제 행위하는 작용성을 가진다.
라고 해서 요런 알무로 구성된 마음을 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식이라는 마음하고 심이라는 마음이 이렇게 분별한 그 외입처를 분별한 알미 수를 분별하는 가운데서 존재성으로 존재암과 좋다 싫다 가치암 요렇게 두 가지 알무로 커져 가지고 알미 완성되면 문제는 이제 여기에 요런 게 있죠.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면 어때? 이런 가치가 작용한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경숙고부님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접근하죠? 싫은 게 있으면 싫은 쪽에서 멀어지죠? 그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는 네. 성질이지 뭐. 그러니까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면 이때부터는 그 가치라는 것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접근하려고 싫은 거에서는 멀어지려고 하는 행위를 유발한다고. 여러 편이 있겠죠. 자, 우리가 식이라는 마음은 아는 마음이다. 심이라는 마음은 행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 식이 아는 마음인 거는 뭐 위자나 띠띠위냐나 해서 경이 정의를 해주는데 심이라는 마음이 왜 행위하는 마음일까라는 부분은 잘 설명이 안 되죠. 그런데 뭐 물론 이제 경을 이렇게 우리가 경의 여러 가지 용례를 보아가지고 심은 행위하는 마음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이 설명되면 분별 알미 가치 알무로 커졌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는 접근하려 하고 싫은 쪽에서는 멀어지려 하는 그런 행위를 유발하는구나.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심은 행위하는 마음인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식과 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식이라는 것은 분별 알미여 몸통이. 그런데 여기에서 존재암과 가치 알무로 커지니까 이제 요만큼을 합해가지고 심 이렇게 조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 심이라고 하는 알미 몸통인 이 마음은 그 안에 가치적인 알무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치적인 알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행위한다라는 것 이전에 마음이라는 거는 행위하는 성질을 가지게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행위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의 몸통의 절반은 분별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면 절반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 행위를 유발하는 알미 몸통의 절반이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행위 유발성 때문에 행위하는 성질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요거 경숙법부님 질문. 요렇게 마음이 가치 알미니까 탐이야. 탐이라는 가치 알무로 구성되어 가지고 행위하는 성질을 갖게 되었다. 요 행위하는 성질을 뭐라고 부를까? 행위하면서 심이라는. 아니, 심은 그냥 마음이야. 근데 이 마음이 행위하려는 성질을 가졌어. 네. 마음하고 마음의 성질하고는 다른 거지. 그러니까 심은 마음이고 이 마음이 가진 성질이 있어. 탐이 마음을 구성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좋아
적극적으로 접근해! 뭐 이렇게 이제 작용하니까 무언가 행위하려는 성질을 갖겠지. 그 성질을 뭐라고 부를까? 이게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인 거야. 자, 여기서요. 이제 요 탐이라고 하는 게 원어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라가와 로바. 그렇죠. 라가와 로바라고 하는 두 단어를 한역을 하면서 똑같이 탐이라고 번역을 했잖아. 네. 그런데 여기 요렇게 그 같이 알모로 생겨나는 탐이 원어가 라가야. 그러면 라가하고 다른 말로 로바라는 말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로바라는 거를 한역을 하면서 똑같이 탐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요렇게 라가인 가치암 때문에 심이 행위하는 성질을 가졌다. 이 성질은 뭐가 될까? 로바. 로바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거야.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무엇로 구성되냐 하면 윈야나 식이라고 하는 분별암하고 존재알민 무명하고 그리고 가치알민 라가하고 요렇게 세 가지로 마음이 구성된 거야. 그런데 여기서 윈야나는 분별알미니까 원래 대상인 외입처에 대해서 외입처가 무언지 아는 거야. 아위자는 존재암이라서 해탈되지 못하고 존재의 영역에 들어온 요 느낌이 항상한 거요 라고 잘못 알아서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알미야. 그리고 라가라는 것은 그런데 그게 좋은 거야? 좋다 싫다라는 가치가 부여되어 가지고 행위로 이끄는 요거잖아.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건 이렇게 세 가지의 알무로 구성돼서 있어. 그런데 그 중에 라가라고 하는 좋은 거라고 하는 가치가 작용을 하니까 이 심이 어떤 성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질? 좋은 거니까 이 좋은 건 내 거 해야지 뭐. 좋은 거를 바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고. 그럴 때 바로 심이 라가 때문에 가지게 되는 바라는 성질. 요게 로바인 거야. 그러면 이제 라가와 로바가 심이라는 마음을 놓고 마음의 앞쪽에서 마음을 구성하는 거는 라가고 그 마음이 라가 때문에 가지는 성질은 로바다.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 있겠죠. 요렇게 구분되어 가지고 로바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근본에서는 라가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가치를 부여하니까 이게 행위를 유발하는 근본에 있는 거지만 그 라가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가 부여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행위를 이끄는 것 요거는 그래 그게 정확하게 본 거야. 로바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번역이 라가도 탐이라고 했고 로바도 탐이라고 한 거야. 근데 이게 구분돼야 되잖아. 이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라가는 그대로 탐이라고 하는 기존의 번역어를 라가에 두고 우리가 요 로바를 이렇게 바라는 성질이니까 바랄 망자를 써가지고 로바의 번역어를 부여한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 번역을 한다 하면 탐이라는 그러니까 라가라는 원어가 나올 땐 탐으로 번역을 하고 로바라는 원어가 나올 땐 망으로 번역을 하고 이렇게 해놓으면 두 개를 다 탐으로 번역했을 때는 원전으로 되돌리지 못하던 것을 이제 탐과 망이 구분되니까 원전으로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 사실
사실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죠. 요렇게 이제 심이 그래서 망이라고 하는 바라는 성질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바라는 성질에 의해서 마음이 성질이 있으니까 행위를 하겠지 뭐. 그 행위가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하는 이 경에서 뭐 무지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죠. 심이 여기 딱가의 안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행위를 한다고. 그러니까 행위라는 이게 어디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니 시기술을 상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데서 시작해가지고 무명이라는 존재를 만드는 암, 탐이라고 하는 가치가 부여되는 암, 그래서 마음이 되고 나면 마음에 바라는 성질, 그 바라는 성질 때문에 즐거운 느낌을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딱가 안에서 내적인 행위가 진행되는 거예요. 요렇게 행위가 진행되고,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경전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긴다라고 해서 소망, 난디라는 게 생긴다 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가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과 탐이 함께한 거다 라고 해서 가래가 적이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요렇게 설명하는 게 경숙법부님 요런 설명 처음이죠. 네. 이게 이제 처음이라 사실은 이게 내 마음 속의 깊은 곳의 작용성을 설명하는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그래도 뭐 대략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요렇게 나의 내면에서 전도된 상이 참여해서 무명이라는 존재암, 탐진이라는 가치암, 그래서 힘이 생기면 망이라는 로바라는 성질,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되고, 이때 이 소망과 탐을 묶어가지고 가래라고 부른다. 여기까지를 오는 게 우리가 늘 말하는 딱가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부분이 그동안 불교계에서 설명되지 않는 주제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지만, 자, 탐진치라는 게 뭐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봐야 되네. 상이 전도되어 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는 그 작용성을 번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을 해석한 바에는 무명하고 번뇌, 요 서로 조건 내는 요거를 합쳐가지고 치라고 부른다고. 그러면은 탐진치가 이 내면에 있죠. 그러면 탐도 진도 치도 사실은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거하고는 달라. 탐도 항상 하기 때문에 좋은 거라고 즐거운 느낌에 대한 왜곡된 알미요. 진도 항상 하기 때문에 싫은 거라고 하는 괴로운 느낌에 대한 알미요. 무명도, 그러니까 치를 구성하는 무명도 상나가가 작용해가지고 항상 하다라고 존재가 되어버리는 왜곡된 알미요. 그냥 이렇게 나의 내면의 과정에서 왜곡된 알매 상태를 부르는 게 탐진치라고. 그리고 그 알미 가지는 작용성에 의해서 행위로 연결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런 알을 욕심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이라고 구체적인 행위로 표현을 하면 탐진치 삼독, 얼마나 해로우냐, 세 가지 독이다, 이렇게 말하는 탐진치를 잘못 설명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한역의 문제에서 첫 번째 주제로 탐진치와 망진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해봤어요. 어쨌든 한역의 문제,
이렇게 보면 심각한 거예요. 어찌 보면 불교가 이런 한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하여간 뭐 어찌 그리 하셨는지 몰라도 라가와 로바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단어 두 개를 그러니까 같이 번역을 해버렸다라는 데서 이제 중국 이후의 불교에서는 이런 심오한 내적 영역에 대한 부처님 설명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첫 번째 주제에서는 탐진치와 망진치라고 하는 요 차이를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경숙법부님 한 가지 기억할 거, 이제는 탐진치라고 하는 요 잘못된 알미 있고 그 다음에 올라와서 심의 성질에서 망이라고 번역이 달라지면서 망진치. 경에서는 탐진치라는 짝하고 망진치라는 짝을 구분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요 망이라고 하는 개념이 경에는 있는데 한역에는 없다. 우리는 경대로 망이라는 로바라는 개념을 살린다. 그런데 아까 그 경숙법부님이 그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로바 때문에 행위가 일어나는 거군요. 이랬잖아. 이제 많은 경에서 어떤 표현을 쓰냐 하면 행위를 말하잖아. 그러면서 그 행위의 뿌리가 되는 것이 뭐냐? 아까 부분이 행위의 뿌리가 뭐죠? 행위의 뿌리. 그 망이라고 할까? 탐이라고 할까? 행위의 뿌리는 망으로. 그죠? 이게 경이 경이 보면 사실은 경은 아주 일관성을 갖고 있잖아요. 탐과 망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은 유사하게 심지어는 한역하는 분들이 구분도 안 할 만큼 아주 유사하게 그러니까 마음을 아래 위에서 붙잡고 있는 뭐 이런 거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경은 아주 일관성이 있어서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말 행위의 뿌리 행위의 원인 조건 요렇게 나올 때는 반드시 로바 망을 써요. 그리고 삶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설명할 때는 탐을 쓰잖아요. 라가. 탐과 망을 경은 정말 그 나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문제성 요렇게 말할 때는 라가를 쓰고 행위와 관련한 행위의 출발자리 행위의 뿌리 행위의 원인 조건 이렇게 말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 마할리경이라고 있어요. 마할리경이 그 어떤 원인 조건이 있어가지고 10악업을 짓습니까? 몸과 말과 마음으로 악업을 짓습니까? 이럴 때 이게 이제 기존의 번역들은 다 탐진치 세 가지 하고 비열이작의하고 잘못 지향된 마음 이렇게 이제 하잖아. 근데 그게 원어를 확인해 보면 행위의 원인 조건, 행위의 뿌리 요 자리를 말하기 때문에 로바로 나온다고. 라가가 아니고. 그래서 아주 일관적이야. 그러니까 행위의 출발 자리, 행위의 근거가 되는 그 자리를 지시할 때는 경은 로바를 쓴다. 그래서 라가와 로바를 구분해서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구분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교리의 그야말로 부처님 심오한 이 가르침의 심오함을 놓쳐버리게 된다고. 네. 자, 첫 번째 주제 이렇게 마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그래도 요거 우리가 요번 책에서 사실 요 분별암, 존재암, 가치암, 그리고 완성된 암, 요 부분을 지화견이라는 주제에서 이제 새롭게 요걸 풀어낸 거잖아요, 이번에. 근데 요거 아주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정형된 기준을 줄 수 있는 중요함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명이 무엇고 탐진이 무엇고 하는 것을 그 알미 가지는 작용성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한 거는 앞으로 우리가 교리를 정리해내는데 굉장히 큰 그 힘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는 욕과 욕이라고 했어요. 이게 중국 사람들은 다르게 읽겠죠. 그죠?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다르게 읽을 텐데 우리는 이거를 똑같이 욕이라고 읽는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단어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근데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를 우리가 헷갈려야 돼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이 욕과 욕. 욕이라는 같은 발음을 가지는 욕과 욕으로 한역된 빨리는 까마와 찬다가 있습니다. 까마는 번역자에 따라 욕이나 욕으로 한역되고 찬다는 일관되게 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문제는 욕으로 번역된 원어가 까마인지 찬다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나 까마는 소유를, 찬다는 관심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용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원전으로 환원되지 않는 것은 가르침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본경전연구회는 니까야의 번역에 있어 까마는 욕으로, 찬다는 욕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요런 얘기야. 까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요. 찬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까마라는 말은 어디에 쓰이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소유라는 말인데 대표적으로 보면 욕계, 색계, 무색계. 경숙법부님, 요 중생들의 세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우리가 욕계 중생이야, 색계 중생이야, 무색계 중생이야. 그죠? 그래서 욕계 중생이라고 하면 지옥, 축생, 악귀, 인간, 그리고 천상 하늘이 있는데 욕계의 6하늘이 있죠. 그런가 하면 색계, 무색계는 모두 다 하늘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런 구성 가운데 인간으로 되어 있지만 인간은 욕계 중생인 거야. 그래서 이 욕계라는 나의 현 주소지를 설명하는 단어가 까마라고. 그리고 아수카 부부님, 이 까마라고 하는 데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되죠? 불안자. 예, 이 까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불안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까마로부터 벗어나서 불안자가 되면 다시는 이 세상에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깨닫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찬다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가 이제 관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관심, 우리 번역이고 보통 보면 열의, 의욕 요런 식으로 이제 보통 많이 번역하는 단어죠. 사실 찬다라고 하는 요 단어도 까마라고 하는 이 단어보다 오히려 더 중요하면 중요하지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찬다가 요거거든. 찬다라가. 찬다가 관심이 라가 탐을 싣고 있는 상태를 욕탐 이렇게 불러요. 요게 보면 생각을 하면
이 생각 중간에 찬다가 있어가지고 생각이니까 의업이라고 의업을 부추겨서 신업구업 몸과 말의 행위로 실행되게 하는 요런 역할도 관심이 찬다가 하는 거고 그런가 하면 또 더 중요한 게 이게 1차 인식으로 돌아와가지고 공동주관으로 참여하잖아. 그래서 이 관심 탐을 싣고 있는 관심 찬다라가 욕탐 이거는 사실은 이 단어보다 이 단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 아소카 부부님 수행을 말할 때 수행의 포인트 두 군데 어디예요? 욕탐과 상. 그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삶을 보면 안이비설신의 6네이처가 색성향 미촉법 6웨이처를 인식하면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기고 3, 4와 합촉해서 수 요렇게 삶이 진행되는 골격이 있죠. 근데 이 골격은 누구나 똑같죠. 누구나 똑같은 골격으로 살아가는데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죠. 그건 왜 그런가요? 공동주관이 삶의 질을 구성하기 때문이죠. 인식이 1차 인식, 2차 인식 두 군데 있다 보니까 삶의 질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이 1차 인식에도 한 번, 2차 인식에도 한 번 있다고.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수행은 뭐 결국 뭐예요? 삶을 향상하자.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다가 완전한 보면 깨닫는 걸로 완성되잖아. 수행이라는 거는 삶의 골격을 바꾸자? 이거 아니라고. 삶의 골격 바꿀 수 없죠. 일단 삶의 골격을 바꿀 수는 없어. 그러면 이 진행되는 골격 가운데에서 내가 얼마나 질적으로 높은 삶을 살아서 완성하느냐. 이게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고 수행이라는 게 바로 그거 하는 거라고. 그럴 때 수행의 두 포인트가 아소카 부부님 말씀하신 욕탐과 상이다. 요래 말하는 게 뭐냐 하면 1차 인식에서 질적 결정력을 가지는 게 공동주관인 욕탐이고 2차 인식에서 질적 결정력을 가지는 게 공동주관인 상이라고. 결국은 질적인 것을 결정하는 공동주관을 제어하는 일이 수행의 본질이란 말이야. 근데 그 수행의 본질이 바로 관심이 싣고 오는 탐의 문제. 관심을 잘 제어해가지고 그 관심을 욕계 수준에 둘 거냐, 색계 수준으로 올릴 거냐, 무색계 수준으로 올릴 거냐, 아예 벗어날 거냐. 이렇게 그걸 결정해 주는 게 관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찌 보면 관심은 까마, 소유보다도 더 중요한 개념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렇게 까마라는 말과 찬다라는 말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둘 다 중요해.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한문 번역의 문제를 짚고 있는 거죠. 요 까마라는 단어를 중국에서 번역을 했는데 형식 부분이 까마를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했을까? 두 가지 욕이 있어. 뭐로 번역했을까?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요렇게도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요렇게도 번역을 한 거야. 이게 이제 특히 중국의 번역은 또 하나의 그 현상이 뭐냐 하면 번역을 하나의 번역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여러 번역자들이 어떤 경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번역을 한 게 있고 어떤 번역자가 또 가져온 원전을 자기가 번역한 게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한 사람의 번역가가 번역을 했다 하면 구분해서 썼겠지. 그런데 여러 번역자에 의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아함경
아함경이 장아함, 중아함, 자바함, 증일아함 이렇게 있잖아. 이게 하나의 번역가에 의해서 아함, 사부아함이 다 번역된 게 아니요. 장아함은 어느 부파에서 번역하고 중아함은 어느 부파에서 번역하고 그러니까 어느 부파 거가 번역되고 오고 뭐 또 그게 번역한 사람도 시대에 따라서 뭐 어떤 번역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다 좀 달라.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한역을 하면서 까마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번역을 한 거야. 한 사람이 두 가지로 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고. 근데 문제는 번역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걸 봐야 되는 우리의 문제잖아. 우리가 요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욕자를 놓고 까마의 번역이 두 가지야.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찬다라고 하는 요 단어 어찌 보면 까마보다도 더 중요할지도 모르는 요 찬다를 또 중국에서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요거는 하나로 번역을 해요. 뭐로? 요 하나로. 요거는 뭐 시대와 관계없이 번역가의 차이와 관계없이 찬다는 요렇게 번역을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이제 문제가 생겼나? 욕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욕으로 나온 거는 까마의 번역이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그런데 이 욕자, 그러니까 마음심자가 있는 욕자는 보통 이게 뭐 욕심내다라는 욕자지요. 요 마음심자가 없는 요거는 요게 훈으로 보면 하고자 할 욕 이렇게 된다고. 하고자 할 욕자가 쓰였을 때는 이거는 까마의 번역이기도 한데 문제는 이 하고자 할 욕자가 그대로 찬다의 번역이기도 한 거야. 요게 구분이 안 된다고. 자, 하고자 할 욕자가 나왔을 때는 욕 1번 까마 2번 찬다.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번역한 말인지를 그야말로 문맥에 의해서 파악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 있는 거야.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부분을 이제 아주 엄격하게 하죠. 우리는 요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이 하고자 할 욕자가 욕심내는 욕자하고 겹치지 않으면 돼. 그래서 요기는 요거를 안 번역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확실하게 까마는 욕심내다라는 이 욕자로 번역을 하고 찬다는 하고자 할 욕자로 번역을 해요. 우리는 요런 문제를 주목해가지고 우리가 번역하는 데서는 헷갈림 없이 한다. 해서 까마는 욕심내는 욕심욕자, 찬다는 하고자 할 욕자. 요렇게 번역하고 있다. 예. 왜냐하면 까마하고 찬다가 워낙 중요한 용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한역에서 그러니까 엄밀하게 구분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 상황이다. 네. 자, 그 부분까지 보았고요. 이래 보면 참 우리가 원전으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지 몰라. 그죠? 원전을 어찌 보면 한국 사람들이 영어 배워야 하는 것처럼 뭐 기본적인 불편은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면 공부하는 거지 뭐. 원어로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다 해소해 준다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까지 보겠습니다. 경수법부님,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있잖아.
삶의 메커니즘 중에 그 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촉이 어디 있게? 촉이라는 단어. 여기. 그래, 여기 촉이 있지. 여기만 있나? 또 왼쪽에 중간. 이쪽에 또 뭐가 하나 있지? 네. 이게 있잖아. 네. 요쪽에 있는 요척. 네. 요거는 색성형 미적법이니까 육외입처라고. 육외입처에 속한 촉은 원어가 pot답바, pot답바든가 pottab바든가 pottab바가 되죠. 아, pottab바가 되는 거지. 요 pottab바라는 말을 육외입처의 촉이라고 번역한 거야. PHOT. 여기도 PHOT. 여기도 H가 들어가든가? 네. pottab바는 그래. 그래, pottab바가 아니고 pottab바지. 그래, pottab바. 그런데 촉이 하나가 더 있잖아. 저거는 뭐야? 우리가 늘 말하지만 내입처,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면 이 세 가지가 만난다 하는 요거를 이제 한문에서는 삼사화합 이렇게 쓴단 말이야. 세 가지가 만난다. 그런데 요 세 가지가 만난다라는 요거를 또 촉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촉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원어가 뭐냐 하면 팥사라고 써요. 경석거부님, 팥사라는 말하고 pottab바라는 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지? 그런데 번역을 똑같이 해놨어. 그런데 석회거부님, 이 pottab바 신내입처하고 촉외입처잖아. 요거는 내입처와 외입처가, 그러니까 안입이설신의와 색성향 미촉법이 제각각의 분야에서 주관과 객관이 만나는 거죠. 말하자면 요것도 내입처와 외입처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어. 그죠? 아니 실제로 만나는 거지 뭐, 그치? 그러면 이 만나는 데서 식이 생기잖아. 말하자면 만남 1번이야. 그리고 나서 내입처, 외입처, 식 세 가지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또다시 만남이라고 하니까 요거 만남 2번과 같아. 어찌 보면 인식한다. 안입이설신의로 색성향 미촉법을 인식한다라는 것도 안과 색들이 만나가지고 안식을 만드는 거야. 생겨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생겨난 식까지 함께해서 셋이 또 만난다. 그래서 경험한다. 이래 되기 때문에 내입처, 외입처의 관계도 만남이야. 사실은. 그죠? 이것도 만남이야. 그리고 셋이 만나는 것도 만남이고. 둘이 만나라, 셋이 만나라. 그래, 그죠? 둘이 만나도 만남이고 셋이 만나도 만남이야. 그런데 이제 문제는 셋이 만나는 촉하고 둘이 만나는 것 가운데 6분의 1인 촉하고 요거를 원어는 pottab바, 팥사 다르게 쓰는데 이거를 같이 한역을 해놓으니까 이제 한문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헷갈림을 주는 거야. 이게요, 에이, 그게 그래도, 아니, 아무리 번역이 뭐 그렇다 해도 여기 있는 촉하고 여기 있는 촉을 구분 못할까?
그런데 실제로 학자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학자분들 가운데 이 촉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야. 번역의 문제야.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두 가지 촉에 의해서 여기서 생겨나는 문제가 하나의 문제는 팟사라는 촉을 포타파와 구분하지 못하는 요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문제가 사실은 여기서는 또 심각한 문제가 하나 더 있어. 이렇게 첫 번째 만남에서 식이 생겨가지고 두 번째 만남이 촉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 만남 1번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해요. 특히 이게 이제 아함으로 이렇게 중국으로 오면서 삼사화합 촉이라는 요거를 삼사화합 촉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삼사화합 촉을 내입처를 근, 외입처를 경 해서 삼사화합 촉은 근경식 삼사화합이다. 요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불교학자들도 보면 내가 사실은 대화할 때마다 그게요 한문경전에서는 근경식으로 나온다고 제가 들었고 뭐 그 본 것도 있는데 일단 원전에서는 근경식 삼사화합이라는 건 없습니다. 응? 경수법이 중요한 거야. 근경식 삼사화합이라는 건 없어. 경은 분명히 내입처와 외입처가 만나서 식이 생기고 뭐 그런 표현이 내입처와 외입처를 연해서 식이 생기면 그 세 가지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이 촉이다. 그렇게 말을 하거든. 이게 아소카 고부님 요 근경식이라는 거하고 내입처, 외입처라고 하는 거 요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좀 촉을 잘못 해석해서 저렇게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내가 질문하는 거는 내입처, 외입처, 식이라는 거, 근경식이라는 거. 그러면 식 빼놓고 내입처는 근으로, 외입처는 경으로 됐잖아. 네. 그러면 내입처하고 근이 다른 거니까 문제겠지. 네. 어떻게 다르지? 내입처하고 근은? 내입처는 식 더하기 근인데 그래. 그게 해석이 안 되는 거. 그렇죠. 바로 요 문제죠. 경이 말하는 거는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가지고 내입처, 외입처, 식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게 촉이다. 이러는데 근경식 이러면 이걸 모르는 거야. 처라는 것이 식 더하기 근이다 라고 하는 요 개념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내입처하고 근하고를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그래서 삼사화합이라는 게 근과 경과 식이 만난다. 이러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근이라는 것은 색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여서 식에다가 전달해주는 센서와 같은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센서하고 인식하는 자하고 합해서 인식 주관인 처가 되는데 그 처에서 인식하는 자인 식은 빼버리고 센서만 갖다 놓고 센서하고 대상하고 식이 만나는 게 삼사화합 촉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12연기의 큰 골격을 설명할 수 없다고. 요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사실 뭐 요 문제 내외 입처 식이 근경식 삼사화합으로 가는 요거는 뭐 아마도 팟사라는 촉과 포타파라는 촉의 번역의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요것도 번역에 따르는 문제라고 봐야 저는 할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보여? 네. 그러면 나도 그러면 요거를 잘 말을 했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면 요 문제에서는 한역의 문제 그 두 가지 서로 다른 두 가지를 그러니까 앞에서도 라가와 로바라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탐으로 하나로 번역을 해서 문제였잖아. 여기서도 포타파와 파사라고 하는 서로 다른 두 가지를 똑같이 촉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야. 요거 수정돼야 돼요. 그런데 뭐 우리는 지금 요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는 아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어. 우리는 그냥 그죠? 우리가 지금 요 촉을 구분해서 번역어를 바꾸지 않았죠. 한글로 읽을 때 그냥 하긴 한자로도 그대로 촉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번역어를 다르게 그렇지. 이해한다는. 그러니까 탐과 망식으로 하자면 뭐 색성향 미척법 이런 데면 여기는 삼사화합을 촉으로 안 쓰고 뭐 만난다는 말이 또 뭐가 있지? 미트. 미트. 뭐 뭔가 이렇게 바꿔줘야 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거기까지는 네. 거기까지는 안 가 있고 이 탐과 망처럼 직접적인 영향력하고는 조금 달라서 우리가 이제 그냥 하고 있지만 그런데 우리는 원어를 알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없는데 실제로 불교계의 학자분들 보면 이 촉하고 이 촉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나 있다고요. 이건 번역의 문제거든. 이런 부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가야 하죠. 그렇다고 해서 만남을 조건으로 수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게 좀 약간 애매한 거야. 자, 그 부분 읽어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3. 두 가지 촉. 촉으로 한역된 파알리 용어는 두 개가 있는데 포타파, PH가 맞지? 포타파와 파사입니다. 포타파는 육외입처, 즉 색들, 성들, 향들, 미들, 촉들, 법들을 구성하는 촉이어서 물질 세상을 구성하는 일부이고 그러니까 물질 세상이 색성향 미촉이라고 그 중에 일부인 촉이야. 파사는 연기의 촉이어서 육외입처의 인식 과정에서 내입처, 외입처, 식의 세 가지가 만남, 삼사화합으로서 수, 느낌, 외입처의 경험을 생겨나게 하는 요소입니다. 원전이 함께하지 않는 공부의 과정에서 두 가지 촉은 온전하게 구분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사화합 촉을 외입처의 촉, 즉 신과 촉 두 가지의 만남으로 설명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특히 삼사화합 촉은 육내입처, 육외입처와 함께 육촉처라고 불릴 만큼 불교 교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런 한역의 문제는 가르침을 진정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네,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여기에 그 근경식 문제로 좀 언급을 해줘야 되려나? 약간. 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그 한역의 문제 3개 보았고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책을 마무리를 한다 해서 경숙법은요 우리가 원래 이 시간이 안굿따라니까야 진도를 나가야 되는 시간이잖아. 이 책을 제가 이건 책을 쓰는데 여러분들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다음 주까지만 요 교재에 남아 있는 부분들 좀 살펴보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굿따라니까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 이야기 마치고 뭐 하실 말씀, 질문. 정숙법은이 어때? 오늘 질문할 게 있는 것 같은데 정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지? 아니 사실 촉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런 주제들이 굉장히 깊은 주제야. 굉장히 깊은 주제라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이해가 깊어지고 하면
이렇게 뭐 앞으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뭔가 할 건 있는데 잘 생각이 안 나? 내입처, 외입처가 응.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면 각기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시간이 낮으시니까 짧게만 말할게. 심리적인 거랑 외한 행동적인 거랑 그렇게 바꾸는 건지. 아니야. 그 얘기는 이거다. 안이비설신의 육내입처라는 거는 네. 요건 그대로 나요, 나. 인식하는 주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식 더하기 근이 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내가 누구냐 하면 몸이 정보를 받아들여주면 마음이 그걸 인식하는 이렇게 인식 주관이라는 것이 안내 그러니까 육내입처고. 네. 그러면 이렇게 정보를 받아들여 가지고 인식한다라고 하면 그 정보 덩어리인 대상이 있잖아. 네. 그 대상을 지식하는 대상을 말하는 게 색성형 미적법 외입처. 내입처 외입처는 기본적으로 그거야. 그래서 경에 보면은 요 외입처는 늘 복수로 나와. 그러니까 색들, 성들, 향들. 이게 아마 그런 부분도 포함할 것 같아.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외입처 이것도 마음이 투영해내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은 안 그래. 부처님은 우리 꿰뚫은경 같은 데서 그러잖아. 세상에 있는 다채로운 것들은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야. 현명한 자는 거기에서 아까 우리 관심받죠 찬다? 관심을 제어한다. 말하자면 아니 뭐 이렇게 이제 우리 교재가 있잖아. 근데 이런 교재를 이게 밖에 실제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투영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곤란하지. 밖에 거는 읽는 밖에 그대로 무상하다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있어. 그런데 물론 이제 거기서 그래 우리가 공동주관인 욕탐을 강조하는 게 우리가 보는 거는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욕탐에 의해서 관심이 싣고 오는 탐에 의해서 왜곡된 걸 본다고. 요거를 이제 니밋다. 그러니까 외입처는 있는 그대로고 그 외입처가 왜곡된 상태. 탐진치로 왜곡된 상태를 이렇게 쓰거든. 이게 원어가 니밋다야. 그래서 색성향 미적 법이라는 외입처는 밖에 그냥 있어. 밖에 있는 건데 우리가 욕탐이 싣고 오는 그러니까 탐진치 때문에 왜곡해서 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왜곡된 상태라는 것은 탐진치가 만든 거, 투영한 거 이렇게 말을 해도 접근이 가능해. 그러나 그렇게 니밋다 왜곡된 상태로 인식되는 건 왜곡되어진 그거 내가 탐진치로 만든 거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근본이 되는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외입처 자체는 투영된 거 아니야. 있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그대로 다채로운 것들은 그대로 있고 현명한 자는 관심을 제어한다. 아주 중요한 주제인데 이렇게만 오늘은 시간 다 됐으니까 고려해요. 안이비설신의는 인식주관이야. 몸과 마음이 함께한 그치? 식과 근이 함께한 인식주관인 나고 내가 세상을 인식하는 거야. 저는 내이처는 내가 정확하게 알은 것 같은데 외이처는 왜곡된 상태 내가 밖에서 있는 그 상을 갖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마음을 실은 게 외이처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있는 그 자체가 외이처. 외이처 자체는 그냥 있는 거고 거기에 지금 말하는 내가 뭔가 실어서 보는 거 요거는 니밋다라고 하는 다른 이름으로 불러. 그게 중요해. 그 차이. 자, 오늘 시간 딱 맞았다. 여기까지만 하죠? 네. 그래,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또 바가와 스와카또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조는 전등가이시다. 세조로부터 법은 잘 서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란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삼부타 사산한띠 전등가를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야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야띠 살로 히타 빠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주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